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수능 성적,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에 들어가는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 그 뒤에 뜨거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극도의 불신을 받게 되면서 나오게 된 건데요.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시 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 JTB 뉴스에서 다뤄진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은 20%.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던 교육부가 추가 확대를 검토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정시 확대는 섣부른 결론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수시 모집이 일부 손질이 필요하지만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들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아 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학력과 소득, 사교육의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다면 지역 학생들이 이른바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역대학 주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이 더욱 좁아질 거라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강남 쪽이라든가 특목고들이 다 점령을 해버리는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 눈을 훤히 보이는데 참 안타까워요.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면 주요 대학들이 깜깜이 전형 비판을 받는 수시 전형 기준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에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오늘 얘기의 초점은 이 정시 확대 그리고 또 공정성 이 두 가지가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그 정시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가운데서 전한근 교수님을 제외한 세 분은 좀 정시 확대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시고 전한근 교수께서는 조건부 찬성 정도 그렇게 규정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시 확대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두 분만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좀 이야기를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천호성 교수님, 전한근 교수님 순서대로 한번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정시 확대를 하라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계셨는데요. 사실 입시 제도가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누잖아요. 근데 정시는 수능이 중심이 되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시가 됩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와 또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교육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공정성이라는 눈으로 보면 수능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정시보다는 수시 중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가 상당 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논란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그 입시라고 하는 작은 눈 그것만이 아니라 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 입시 제도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분만 더 들어보죠.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오이상 선생님의 얘기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듣고 전 교수님께 기회드리죠. 예. 예, 현재 그 교육부에서 13개 대학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은변 지역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7.8% 정도가 입학을 하고 있고요. 수능 전형이 24.8%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시전을 확대했을 경우에 우리 같이 중소도시도는 은변 지역의 학생들은 이제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극히 좁아지고 또 그 정시 준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걸 반대를 하는 입장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매우 불리한 그런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극히 불리하죠. 예, 중소도시 우리 전주시 또 전라북도의 경우도 약 39.6%가 서울시는 13개 주요대에 가고 있는데 예, 실제 수능 전형은 31.5%입니다. 예. 여기는 상산고와 남성고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예,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거 뭐 그건 나중 얘기지만 예, 정시 전형이 확대된다면 학종 부분이 일부 정시로 전환될 경우 우리 지역 학생들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예.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옥희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보죠. 예. 예. 정시 확대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좀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 대입제도의 유불리를 따지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 정책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 10년 이상을 교육혁신 정책을 펼쳤고 교육부도 그거에 대한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교 학점제 같은 게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대입제도라는 건 굉장히 그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성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능제도 개편에 대해서 작년에 대통령 취임하고 1년 후에 나왔고 다시 또 1년 만에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대비하고 또 이걸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단 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한균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예, 우선 그 정시 확대로 인해서 수능이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다시 또 회귀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정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긍을 하고요. 지금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정성 문제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일부 학부모들의 그 지나친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나 권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입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80%대 20%라는 수시 정시 비율이 약간은 정시 비율이 상향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 문제로 우리 교육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교육이 좀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학생 입시 제도나 이런 게 더 보완적으로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제도의 문제성보다는 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성을 먼저 좀 확보를 하고 제도를 좀 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예,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차원에서 이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 지금 정시 확대가? 사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은요.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정권에서 각 지방의 대학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때는 불과 지금 20, 30년 뒤를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입시 자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된 상황에서 지방 대학들의 존폐 위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 그런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조금만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예. 이런 문제도 뭐 입시 제도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 교수님은 동의를 하시긴 하시는데 다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종으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지금 한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략 수시로. 예, 예. 학종만 그렇죠. 수시가 아니라. 다 네. 포함해서요. 네. 학종까지 포함해서 70%가 좀 넘습니다. 그게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지금 그 논란이 크게 사회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종의 뭐 응급 처방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해서 정시를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학종을 이대로 두게 된다면 국민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흐를 지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공정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정보력,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공정성을 본다면 우리가 형식적 공정성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사과를 따는데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있는 경우 모두에게 사과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의자 높이가 똑같으면 키 큰 사람은 그 의자를 활용해서 딸 수 예, 있지만 예, 적은 예. 사람은 어렵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 공정성의 입장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학교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에 기반을 해서 지금 그 수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좀 문제가 좀 덜 됩니다. 예. 기간이 길고 또 다양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예. 그래서 훨씬 그쪽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수시처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시비 이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교육과정 현장을 좀 보면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개를 더 하게 한다랄지 예. 또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한다랄지 이런 걸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공정성을 뭐라 그럴까요?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는데 그게 네. 보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정시 딱 하면 이게 공정하다. 이제 아마 거기에 갇혀 있는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우리가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은 정시는 시험만 잘 보면 그 지역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 상관없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오래전에 이미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성적이 이미 달라지는 상황에서 예. 실은 개천에서 용나는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예. 됐다는데 여전히 정시는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전 국민들이 학종은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입시 제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노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그거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입시를 몇 번 거치면서 외부 요인이 많이 생기니까 실은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해왔어요. 예. 근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결과를 지금 이 시점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 그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부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은 그런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권장으로 학교가 많이 입시에서 입시 교육 중심이 어떤 지적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이 또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얻는 것도 있고 분명 잃는 것도 있었지만 예. 저희는 얻는 것이 크다. 학교 예. 현장에서는 그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 지금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불거졌는데 그 당시와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공정성이 그때보다는 불공정한 측면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것인데요. 예, 2013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전 입학사정관제 전형일 때는 활동량, 그러니까 활동 중심의 그런 거였지만 학종은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상직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 역량을 키워가느냐. 이런 평가 시스템으로 바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대를 떨어져도 뭐 연고대를 붙더라. 반대로 서울대는 합격을 했는데 연대부터 홍대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대학에서라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학교마다 인지사항이 각각 달라요. 어떤 학생을 우리 대학에 뽑아줘야 이 학생이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정시 전형이 공정하다. 이건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학 가해의 경우에 100점부터 92점까지가 1등급입니다. 근데 88점이 2등급이고 84점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 거의 그 높은 점수 아이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좀 하고자 자꾸 왜 등급이 갈리니까 수시 자기들은 불리할 것이다. 강남이라든지 서울 경기권에 주로 나오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점수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예. 혹시 전 교수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어쨌든 이 논리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수시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수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아까도 다른 분들은 다른 쪽으로 인용을 하셨지만 서울대학교가 수시 확대 이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강남 출신의 학생의 비율이 더 증가했다. 이게 지금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중에서 뭐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다른 연구원 인턴이라든가 이런 그런 수시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도 오히려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한 진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800여 건이 거의 비슷한 정답 형태의 문안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더 불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나중에 뭐 말씀하시는 건데 대학의 서열화라든가 지방대학을 위한 무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상태. 예.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지역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역 인재 할당제를 좀 더 확보해서 예. 지역 대학을 나와도 충분하게 취업을 하는데 전혀 불리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까 그 정옥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상황이 그렇게 나쁜 부분으로만 바라볼 일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노력으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주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80대 20이라는 수시 정시 모집의 비율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기회를 좀 주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도 정시 모집이 약간은 늘어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혹시 자연스럽게 발렸으면 듣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시가 수시에 비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입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키워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학교가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가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대학 서열화 말씀도 하셨지만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우리는 대학을 가야만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 직업, 수입 모든 것들이 평생 좌우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대학 서열화는 손대지 않고 입시에서 정시냐 수시냐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우리 전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교육과정도 전체로 바라보고 어떤 미래의 어떤 인재를 키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교육을 바라보면서 입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화돼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게 수시가 강화되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뭡니까 영국의 A레벨 시험도 그렇고 대입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바칼로니아 이런 시험들이 전부 다 어떤 논술력의 창의적 비판 능력 이런 능력들을 키워내는 어떤 그 체크를 하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는 다시 정시로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능으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수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능을 정시로 가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저도 찬성하는 건 아니고요.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정시 수능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지금 제도에서는 80% 정도가 수시로 가다 보니 정시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의 지금 결과가 생기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교육을 이루는 세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따로 어떻게 보면 정책을 탁상 행정을 하는 것 같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다른 생각을 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토론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대학의
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너무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지방대학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지금 수능으로 가면 지방대학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공교육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EBS나 공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지금 예. 인터넷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EBS 시청이 다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살려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대학에서 하는 뭐 최저 수능 등급으로 인한 입시생의 전형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짧게 한 가지만 발표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수시라고 해서 전부 수능이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니에요. 예. 수시로 뽑을 때도 수능의 최저 등급이 등급.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미 수시 안에도 수능이 들어와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수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만큼 다 정시로 넘어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대학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지금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20%, 30%보다 실제 수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훨씬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그 수치를 잠깐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짧게. 현재 수시가 77.0%, 예. 정시가 23%. 예. 이게 전국 대학의 숫자인데요. 금방 우리 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필요한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그런 전형이 교과 전형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 전형 숫자가 24.8%예요. 예. 그런데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만 해도 수시에서 217명 정도가 2월이 되고, 연대, 고대가 267, 뭐 이렇게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2월 인원을 다 넘겨버리면 실제 정시가 30%대로 넘어갑니다. 이미. 전북대는요, 거의 정시가 50%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예. 실질적 수능을 통한 정시 전형 확대라는 말은 지방대는 전혀 관여가 없는 말이고, 예. 서울 소재에 있는 정말 일부 대학에 대한 요구예요. 예. 그 말은 곧 그쪽이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숫자를 빼갈 줄 알았더니 지구대에서 조금 빼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점점 좁혀놓고 강남 지역이나 경기 지역에 더 기회를 주는 예. 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표면상으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71대 23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정시가 더 30%가 많다는 넘습니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하면 예. 서울 지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보지 않고 그런 부분 자원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예. 대학이라는 자원을 서울, 경기와 수도권이 많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지역에도 일정한 부분 분배를 좀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배분할까의 문제인데 예. 이 배분이 깨진다라는 거죠. 정시를 확대할수록 예. 그런 배분이 깨질 거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요. 정시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수치로 계량화된 거는 공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내신이 좋은 아이들, 난 학교 수업 때 열심히 했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뭐 잘 듣는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닌지 있겠지만,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수능 점수가 좀 낮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훌륭한 학생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학생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대부분 수치로만 표현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이런 학생이 그 아까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시를 하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 무시할 수도 있고요. 교과 활동 외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요. 수능 점수, 정시만 보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예. 이 학생들은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량한 학생이거든요. 이런 비율의 학생들이 일어나는 건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시가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거는 일부의 편협된 시각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또 이런 실제로 경험한 내용인데요. 수도권 대학과 우리 전북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에 있는 대학 3개 대학이 모여서 학생들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한번 이뤄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경진 대회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학생, 발표력이 좋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아이디어에 비해서 그냥 결국은 포장하는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현상을 직접 눈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물론 정시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다. 또 공정성을 정시만 꼭 확보한다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장에 의한 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나와서 이런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시에서 지금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시를 좀 올리겠다는 게 교육부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양성 확보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뭐 예, 이렇게 예. 강하게 정시 진행은 확대와 아닙니다. 이제 그 공정성과 관련해서 학종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시도 굉장히 불공정한 측면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사교육이라든지 옛날에 뭐 강남 8학군 같은 걸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는 그런 측면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학부모들 또 학생들이 가장 이해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학생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뭐랄까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원할 거란 말입니다. 부모의 배경이 작동하지 않는. 예. 그런데 이제 정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제 학종일이라고 대표되는 그 방식에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오이상 교수님께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인용을 해주셨는데 엊그제 발표된 거 보면 일반고가에서 학종으로 가는 비율이 내신 등급이 1.5등급 정도 되고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2.5등급 안팎에서 간다는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있거든요. 이건 물론 자사고 특목고에 가는 학생들의 부모들의 배경이 더 좋은 부모가 많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보면 여전히 그렇게 배경이 있는 학부모들을 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 혹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종이 그 경제력이 다 지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게 뭐냐면 기회균형이 또 따로 있어요. 기회균형이란 말은 우리 전라북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이 굉장히 많은 도거든요. 그 아이들 중에도 상당히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 그 아이들 내신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아이들. 예. 아까 1.5등급이라는 수치는요. 지금 서울대나 연대 정도를 기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학교당 추천 전형, 즉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서울대에 있는데 그 전형은 자사고 아이들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전형입니다. 내신 등급 일단 결정을 짓고 가는 전형이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1번, 원이 그것 내신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예. 이 전형을 빼 나머지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3등급 때도 입학하는 사례는 있더라. 당연히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아이들 중에도 2등급 이내에 들어야만 그런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부모의 경제력이 그 아이들이 내신과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다. 이건 증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 질문 드린다면 이건 여론과의 간극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1년 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할 때도 가장 지지가 높았던 것이 정시를 45%로 확대하는 안이 1등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CBS에서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이건 공표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63%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시 확대를. 이런 여론과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대학 입시의 메커니즘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논쟁이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지면서 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시가 능사는 아니지만 예. 이 말씀은 예. 우리 교육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와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의 논란이 불거졌고 단순히 공정성 불만만이 아니라 이게 계층의 대물림, 이게 부의 대물림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이랄지 분노심이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시가 좀 강화돼야 된다. 예. 이런 요구가 좀 많았지만 예. 실제 엊그저께 교육 전문가들을 조사로 해보니까 예.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 방향을 예. 개인의 어떤 자기 자녀의 대학 입학이랄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인재 양성이나 또 교육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그 제도가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시 확대 반대하는 교육자가 훨씬 많더라는 것이죠. 예. 이 점을 동시에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여론을 중시해야 되겠지만 대학교의 입학 어떤 제도랄지 교육의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국민들의 의견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고 이 부분들을 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하는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좀 차근차근 지금처럼 그냥 문제가 생기면 땜질 형식의 정책 제언이 아니라 뭐 국가교육위원회랄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타지 않는 예. 시스템 만드는 작업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천 교수님 말씀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해를 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 네네. 그래서 대중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또 의도는 증오심에 그 편승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전혀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오늘 토론이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시제도가 정시와 수시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의 정보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입시제도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응답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을 절대,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예, 예. 저도 천 교수님 말씀에 그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방 사립대에 있으면서 느꼈던 얘기를 한 가지를 좀 해드리면, 예. 이게 이 수시 제도가 늘어나면서 약간은 이 학생들의 성적, 물론 아까 정학규 대표님 그 성적 갖고 너무 점수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그것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 성적이 좀 하향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더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현재 그 국교육부의 정치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계속 전제적으로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방 사립대에서 학생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 모집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일단 학생을 확보를 해놓으면 어느 정도 학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사립대학이 사실 선호하는 제도가 수시 제도예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합격한 사람은 정시에 응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수시를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월 초까지도 학생들 이탈이 발생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 거점대학 쪽으로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 유명 사립대학으로 나가고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우리 그 지방의 좀 작은 규모의 대학은 학생 모집이 어려워요. 그 정원 채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험 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양극화를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하고 또 나중에 정치적인 제도가 또 좀 도입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지방대학 출신들이 지방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나 직업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오늘 논제하고는 벗어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시제도나 수시제도로 너무 한정지어서 예. 이 분리적인 얘기보다는 예, 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다는 알겠습니다.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대입 제도가 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높은 네. 상황이 있는 것은 맞고요. 네, 네. 또 그렇다고 정시를 확대하다 보니까 뭐 일부일지 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꼭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지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부모들이 많은 이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학령 인구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확실히 느끼셔야 되는데 예. 전라북도의 경우에 이번 수능 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19,156명. 예. 그런데 전라북도 대학 전체 정원이 16,352명입니다. 예. 4년제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전문대까지 합하면 학생이 모자라요. 예. 대학 정원이 더 많은 거고. 예. 근데 서울권에 보면은 이번 수능 원서를 쓴 애들이 11만 7천 명이 넘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7만 9천 명, 한 8만 명 정도가 모집 정원입니다. 갈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지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입시제도의 변화는 아이들이 다양한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전형이 당연히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예. 입시전이 복잡한 게 아니라 입시전형은 다양하다. 예. 자기한테 맞는 전형을 잘 찾아가다 보면 아까 우리 정부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대학의 무슨 과가 굉장히 좋다 하더라.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이게 올바른 전형 방법이지. 예. 정시를 확대한다. 학종을 줄인다. 이게 공정성에 뭐 기반한 것이다.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예를 들어 전남대는 전기공학과다. 그럼 전북대는 기계공학과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뭐 경북대는 토목공학과다. 이렇게 대학별로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다면 이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하나가 방법이 그렇게 할 때 선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그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를 뽑아내야 되니까 예. 지방 국립대는 어쩔 수 없이 정시나 교과 전형이 추가될 수밖에 없겠지만 예. 종합전형 확대를 좀 더 해야 된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종 확대를 더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예. 학종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전남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체를 종합전형으로 두고 있어요. 예. 전북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을 교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각 거점 국립대학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지역인재 전형의 할당 비율이라든지 전형 방법을 좀 같이 좀 묶어서 갈 수 있는 공동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그렇게 싶습니다. 학종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네. 조금 전에 그 정옥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종이 지금 불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그런 요소가 불공 요소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많이 제거됐습니다. 예,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한마디 더 이제 덧붙이고 싶다고 한다면 예. 지금 대학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거든요. 왜 예.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대학의 간판이라는 게 예. 너무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는 대학이 이 서열화 부분이 일정한 부분 완화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까지 대학은 선발 효과에만 너무 기대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대학은 예. 교육기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은 비싼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잘 길러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오로지 대학은 우수한 아이들 어떻게 내가 독점할 것인가에만 너무 시선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저희가 파행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도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 혹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학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불공정 요소가 제거됐다고는 하시지만 조금 더 개선할 여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런 여지는 혹시 아니,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저도 이제 제가 입시 사정관의 입장에서 그런 평가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 학종 내에서 종합 평가할 때 예를 들면 봉사활동 평가 같은 거 할 때 양적으로도 평가합니다.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느냐는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죠. 지금까지 학종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나는 게 뭐냐면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공개되지 않으니까 예. 의심의 눈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대학 내에서 충분히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개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입시 이제 교육의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느냐. 예. 저는 우리나라의 입시는 어떻게 개편을 해도요. 부모의 경제력, 아까 말한 부모의 정보력,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아요. 예. 그거를 해결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 접근해 갈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학 서열화예요. 저는 뼈 아프게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 국민들이 예. 너무나 대학을 졸업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것, 예. 또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대부분이 규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놔두고 입시만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이게 되겠습니까? 대학 절대. 서열화의 해체가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모으고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입시 제도의 작은 부분의 손질보다는 큰 틀에서의 그런 대학 서열화 같은 제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대학 서열화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는 피라미드형이잖아요. 예. 이걸 박스 형태로 바꿔내는 거죠. 예. 그래서 수도권의 형태는 알겠는데 방법을 여쭙고 있습니다. 방법은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의 국공립 대학들에게 수도권에 있는 스카이 정도에 되는 자원과 지원과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면 굳이 내가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 가도 충분히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예. 수도권 집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 정답은 프랑스형의 모델. 뭐 1대학, 2대학. 그렇죠. 예, 그런 예. 형태로 예.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적어도 한 10개 정도 대학의 어떤 뭡니까? 그곳에 중심을 두고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예. 축을 놓고서 예. 국가가 강력하게 예.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가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양하고 그 여러 가지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몫으로 그 네네. 말씀을 좀 네. 남겨두겠습니다. 예. 다른 말씀 혹시 예.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했어요. 대학을 가기 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금 격차가 3배였었습니다. 제가 받는 돈에 비해서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돈이. 우리나라 이런 사회적인 제도 하에서는 누구든지 대학을 다 갈 수밖에 없는 학벌 상황이죠. 중심. 네, 예. 네. 그게 먼저 첫 번째 이제 선행되는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대학, 제가 이제 지방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방대학 출신인데 대기업 시험을 보면 물론 이제 막 그때 저희 때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중요시된 게 아니고 뭐 성실성이나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시되던 때였었는데 제가 정말 학교 성적은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수도권 대학을 나오지 못한, 물론 뭐 성적이 되지 못해서 수도권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 인식이, 그래서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서울대학이 서울에만 꼭 있어야 서울대학교냐. 예. 만약에 전주에 와서 서울대학교 전주 캠퍼스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의 캠퍼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북대학교처럼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을 더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입시 제도에 대한 손질을 보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자사고 뭐 특목고도 폐지해서 일반고로 이제 전환한다고 하고 이걸 뭐 제2 평준화라고 그 표현을 또 하던데요. 대학도 평준화시키자는 뭐 그런 주장이시라고 이해를 평준화보다는 예. 대학에 지금과 같이 공고화된 서열화 깨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네. 그걸 평준화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학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학종에 확대하는 방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종에서 그 여러 가지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될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를 기재를 다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이걸 발굴할 것인가? 학종의 공정성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생활교육부 기재 글자 수를 이제 과감히 제한을 한 건데 예, 예. 현재 고3은 4천자가 그 행동특성까지 포함해 4천자입니다. 교과는 다르고요. 교과 한 교과당 500자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여버린 영역을 보면 봉사활동이에요.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특기사항을 쓸 수 없다. 그 이유가 아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옛날 그 시수 몇 시간 했냐 이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정말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잘 없앴습니다. 진로에 관련된 내용도 기재를 희망사항은 삭제를 했어요. 예. 워낙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뭘 경영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엄마로 예, 이런 예. 것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건 예. 잘 뺐고요. 예. 결정적인 것은 담임선생님들이 기록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어요. 예. 그 말은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학생 개별적인 관찰을 통하여 성장 과정을 기록해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냥 쓸 말이 없으니까 별말을 다 썼다. 이제 예. 이게 그러면 핵심은 이제 교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그 교과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네가 가고 싶은 진로나 진학의 방향에 맞춰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예. 네 주도적으로 공부한 게 무엇이며 수업에 네가 얼마나 녹아들어서 네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 더 찾아 공부했느냐. 독서와 연관이 되겠죠. 예. 이걸 쭉 연결해 보면 연결고리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고 예. 그 학생의 노력 정도가 받아들여질 거예요. 뽑아낼 수 있다. 예. 수상 연격도 지금 학기당 한 개로 제한을 해버렸고 예. 그걸 본인이 선택하면 6개 대학에 공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많은 대회를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의미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고 자기 갈 길을 좀 개척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키워가는 방향이 이제 거의 네. 지금 정착이 되는 과정이 있기 예. 때문에 예. 학종이 앞으로는 이대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예. 얘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적성과 끼, 또 잠재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판단하시는 거군요.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영역이 이제 자율활동 영역이 따로 있고요. 동아리에서도 본인들이 예전에는 자율동아리를 몇 개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 개씩 제한을 뒀죠. 몇 개 제한을 뒀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화된 활동을 통해서 예. 나의 잠재력의 역량을 키워라. 예. 이런 방향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예. 이대로만 시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정옥희 대변인도 혹시 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혹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개선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한 가지 이제 아까 청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서 이걸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거죠. 예. 저도 현장에 있었을 때 이 학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서를 낼 때 특히 이 대학하고 평가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예.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가 예. 설명할 수 없을 때. 예. 그래서 적어도 물론 모든 영역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학은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것들이 대학마다 차별화가 됐다면 아이들의 특성이나 적성에 맞도록 저희가 진학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깜깜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 불필요하게 원서도 내야 되고 그 떨어졌을 때 아이들한테 납득할 수도 없고요. 예. 또 붙은 아이들은 왠지 좀 죄의식도 느껴지고 내가 예. 무슨 백으로 예. 부모 스펙으로 들어간 건 아닌가 오해를 받는 것은 아이의 자존심을 또 많이 낮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깜깜이 전형을 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네, 필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 각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적정성 평가위원이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전형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과연 평가 지표와 얼마큼 잘 맞춰서 평가가 진행이 됐는가. 예. 물론 전체 학생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 위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샘플링 하더라도 또 우리 정규 대변인 말씀대로 정말 공개하는 것이 마땅히 맞는 것이고 예. 현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건 홈페이지에 다 띄워져 있지만 뭘 몇 점을 주고 이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공개를 해야 될 때가 됐고 평가위원들도 예. 거의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예.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 봅니다. 부분은 아마 대학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계량화하거나 예. 수치화하는 것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요소를 우리 대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 정도는 공개를 해야 예. 아이의 적성이나 상황에 맞춰서 예. 진학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예. 입학 사정관 그 심의들 간에 대해서 이제 회피나 제척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기 때문에 예. 그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이 좀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드는데 예. 짧게 좀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에서의 생활을 저는 좀 이렇게 다양성 있는 창의적인 학생의 인재 육성으로 고등학교가 갔으면 좋겠다. 고교 교육이.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은 대학에서 시킬 테니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 개발이나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그렇게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학점부터 하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달 안으로 지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아마 11월 셋째 주인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기를 좀 바라시는지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에 압축판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짧게 좀 얘기도 좀 들으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한 30초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이사 선생님한테 좀 들어볼까요? 예. 아마 발표를 수능 이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전형 입시제도 개편안이라기보다는 정시전형 확대의 그렇겠죠. 비율을 예. 저를 예측하기는 40 내지 45% 예.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실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수능생들 중에 전체가 5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14만 명이 재수생이에요. 예. N수생. 예.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전부 대학에 정원보다도 이제 적어지는 숫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에 너무 많은 학종이나 수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을 정시로 넘겨라. 이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옥희 대변인. 예. 저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 현장, 특히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또 현장 교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도 실은 현장의 의견 수렴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교수님. 네. 교육은 항상 얘기하는데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이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논리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자꾸 교육제도가 변경이 되고 그걸 오히려 학부모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가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특권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학종의 내실화 더 필요합니다. 또 평가 정보 공개 확실히 돼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대학의 계층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들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 충분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천 교수님. 교육 개혁은 어떤 목표와 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개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어떤 인재 양성 이런 거하고 맞닿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양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떤 사회적 변화 뭐 인구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조망해 갈 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 문제 대단히 좀 특히 입시제도도 그렇고요. 복잡해서 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적어도 좀 즉흥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